안녕하세요. 이번 알프팀 정규 세션 발표를 맡은 28기 최가원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에 위성산업을 주제로 세트랙 I, 인텔리안 테크 두 개의 기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인 위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위성산업은 2019년 기준 2,707억 달러로 연평균 5.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시장은 소형화와 다중화 추세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뉴스페이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인공위성은 통신위성, 지구관측위성, 기상위성, 항행위성, 과학위성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통신위성과 지구관측위성이 70%를 차지합니다. 저희 팀은 위성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신위성과 지구관측위성에 관련된 기업을 하나씩 조사해 보았습니다. 두 위성에 대해서는 기업의 산업 분석에서 다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관측 위성이 주력 시장인 세트랙아이 기업을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산업 분석, 기업 소개, 주요 이슈, 밸류에이션 순입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지구 관측 위성은 지구 궤도를 돌며 지구를 관측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위성으로 정부 주도 제작이 대부분입니다. 국내에는 다목적 실용 위성과 정지 궤도 복합 위성 두 종류가 존재하고 있고 현재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6호, 7호가 발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지구 관측 위성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며 평균 위성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기술 발달로 인해 위성의 크기가 작아지고 발사 비용이 30분의 1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기의 위성이 군집을 이루어 지구 관측이 가능해졌고 중소형 관측 위성의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성 제조업입니다. 위성 제조업은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36% 감소한 125억 달러 규모로 전체 위성 산업에서 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 제조업이 위성 산업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변동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위성 제조업에서 지구 관측 위성을 제조하는 시장은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 서비스 산업입니다. 지구 관측 위성을 통해 관측된 영상이나 사진들은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위성 서비스 분야 매출은 1,230억 달러로 전체 위성 산업 규모의 45%를 차지합니다. 지구 관측 위성이 정보 주도 제작 위성이 많다고 앞에서 언급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정부가 주가되어 확보되는 영상은 연간 10만 장으로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게도 영상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개요입니다. 주가는 1월 28일 종가 기준 59,000원이며 시가총액은 4,288억 원입니다. 최대 주주의 경우 현재 박성동 의장이 1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아이의 유상증자에 580억 원에 참여해서 지분 20%를 취득하고 또 전환사채 500억 원을 인수해 지분 10%를 추가 취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트랙아이가 하나의 밸류체인 안에 쏙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 세트랙아이는 자회사 두 곳을 통해 인공위성 영상 판매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트랙아이는 위성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방위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자회사를 통해 위성 영상 판매와 분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의 위성체와 지상체를 모두 제작할 수 있고 최고 성능 화질인 0.3m 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한 핵심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출처와 매출 비중입니다. 세트랙아이는 국내를 비롯해 해외의 민간 국방 사업에도 제품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용 지상체의 해외 수출은 여러 가지 운용 보안 문제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수출 비중 6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분석입니다. 매출과 당기 순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났지만 부채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또한 2019년 유동 계약 부채가 120억가량 증가했는데 계약 부채는 고객에게 수령한 잔액만큼 제품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부채로 인식된 것으로 2019년 수주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슈입니다. 앞서 계약 부채의 증가 원인에 2019년 상당한 수주를 받았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여기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3분기 835억 원의 수주를 받으며 수주 잔고 최고치인 2,07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4분기에도 신규 수주를 받았고 매분기 신규 수주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주는 4에서 5년에 걸쳐 진행되고 대부분 정부나 대기업이 고객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입니다. 또한 위성의 소형화 추세와 더불어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장 형성으로 중소형 위성 수요 확대로 인해 대규모 위성뿐 아니라 중소형 인공위성 시장에서도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회사 사업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동사는 자회사인 SIIS를 통해 영상 판매권, 그다음 SIA를 통해 항공위성 영상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현재 올 하반기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이며 300조 원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요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SIIS는 정부 위성의 영상 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5개와 138개의 해외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해상도의 영상과 정부 투자 위성을 통한 중저가 가격 정책으로 국내외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 판매 사업의 경우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가 대부분으로 이미 개척된 많은 판매망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합니다. 올해 SIIS 매출은 코로나19로 감소했지만 일시적이라 예상되고 영상 판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인수를 통한 자금 조달입니다. 2021년 1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에 1,080억 원을 투자하여 인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로켓 엔진만 개발했기 때문에 위성체 제작 경험이 없었고 세트레가이가 국내 민간 기업 중 위성체 자체 개발이 유일하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하나의 밸류 체인에 참여하게 되면서 수주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입니다. 2020년 7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고체 연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우주 산업 자체의 인프라가 개선되었고 국내 유일 위성 시스템 수출 기업인 동사에게 덜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에도 군사정찰 위성 자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군사 목적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동사의 수주 고객 확대의 가능성도 열렸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저희는 PER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크게 오르면서 일주일 동안 주가가 82%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경고도 떴습니다. 2016년에 비슷하게 급등한 적이 있는데 이 시기는 사드 배치 관련 이슈로 상승했다가 단기 이슈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이 16년간은 다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사의 주가 상승이 비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실적도 비현실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1%, 당기순이익은 56.8% 성장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 영업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사진을 봐주시면 아까 3분기 매출 합계가 583억 원인데 당해 매출액이 890억 원가량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4분기에만 약 310억 원의 매출을 낸 것입니다. 이는 수주의 특성상 일정 기간에 거쳐 인식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절대 일시적인 매출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수주가 발생하고 있고 소형화와 다중화를 통해 위성산업의 활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하여 충분히 PER을 높게 잡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수치들을 이용해 밸류를 계산했습니다.
공시의 내용은 지배주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 지배주주 순이익에 순이익 성장률을 곱하여 20년 EPS를 산출했습니다. 타겟 PER은 2016년 기준 고점인 60배를 설정했습니다. 16년도에는 60배 달성 이후 다시 하락했지만 현재 동사의 매출의 증가와 우주산업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절대 PER 60은 높은 수치가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가를 선정하면 목표 주가 92,520원으로 업사이드 포텐셜 56.81%로 바이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통신위성이 주력 시장인 인텔리안테크 기업을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세트레가이와 동일합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인텔리안테크가 주력하고 있는 통신위성 시장에 대해 이슈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위성은 통신을 목적으로 우주에 머무는 인공위성으로 흔히 말하는 인공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이별로 저중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궤도 시장이 포화 상태라 판단되면서 저궤도 시장에 대한 대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궤도 시장은 비용 문제로 외면받았으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비용이 감소하여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인터넷 연결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데 이에 뛰어든 기업은 크게 스타트업인 원웹, 그다음 그가 설립한 스페이스X, 아마존이 진행 중인 카이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원웹을 필두로 21년 현재 기준 아직 글로벌 인터넷 사업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저궤도 위성 시장은 연간 20%가량씩 성장하여 27년까지 1,000억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구축 기업은 조 단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텔리안테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웹을 좀 더 깊이 보자면 일단 원웹은 글로벌 인터넷 공급을 위해 12년 설립되었고 15년 에어버스와 합작해서 위성 생산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초 자급 확보를 문제로 크게 타격을 입을 뻔하였으나 7월 인도 바르티 글로벌 기업과 영국 정부에 빠르게 매각되었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여 위성 산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웹의 목표는 650기 가량의 우주를 띄워 21년 하반기에는 북극, 22년까지는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등 순서로 글로벌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봐주시면 인텔리안테크와 원웹과의 관계는 우주의 통신위성을 쏘는 게 원웹이고 지상에서 통신을 돕는 안테나를 제작하는 게 인텔리안테크입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통신 연결을 위해서는 지상 안테나가 전 세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 기호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1월 28일 기준 매출액 1,180억, 당기순이익 80억 규모의 기업입니다.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제작하여 위성통신사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동사 매출의 해상용 VSAT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이비실쉘, 카니발, 머스크 등 글로벌 대형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은 해상용과 육상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FBB와 VSAT가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VSAT와 FBB는 위성통신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중 FBB는 음성통신이고 VSAT는 데이터 통신이라서 VSAT의 시장성이 더욱 좋습니다. VSAT를 달면 배가 이동할 경로를 정해주기 때문에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위성을 통해 물고기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어획량을 확대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선박 운용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LEO가 가장 중요한데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로 현재 실질적으로 동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원웹과 함께 진행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재무 분석입니다. 수익성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선박 실적이 부진하여 3분기 기준 작년 대비 매출액이 7.5%, 영업이익이 99% 감소했습니다.
안정성은 부채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의 경우 현재 원앱을 겨냥하여 안테나 공장을 기존 규모 수준으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활동이 활발하고 재무 활동 또한 활발합니다. 동사는 경쟁사와 달리 특화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용성과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의 빠른 탐색을 위한 WRS, 높은 빈도로 위성을 추적하는 DBT 기술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정밀 모션 제어 기능으로 안테나가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 지출이 약 18%로 전체 제조업 평균인 5%보다 3배가량 높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슈입니다. 먼저 기존 주력 사업인 선박에 대한 이슈입니다. 주력 사업이긴 하지만 현재 인텔리안테크의 큰 이슈는 원랩향 글로벌 통신이기 때문에 팩트만 짚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 주요 매출원인 해상 선박 안테나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 대다수의 선박이 수리에 들어가면서 VSAT 안테나 설치를 기대했지만 선박 회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향 매출이 39%나 감소했고 20년 동사 영업이익 역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상 안테나가 선박에 주는 이점이 많고 아직 미도입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연평균 9.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인텔리안테크 주가의 모든 것, 원랩향 안테나 공급입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 원넷과의 통신 테스트를 통해 저궤도 수준에서 기대되는 충분한 성과를 보였고 매출액 대비 20%가량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기술적 결합이 크게 생기지 않는 이상 원앱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대로 인텔리안테크가 원앱향 안테나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여기 아래를 보시면 앞서 산업분석에서 말했듯 원앱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11월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면서 조금씩 주가가 상승했고 12월 18일 위성체를 발사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누리호 이슈와 원앱의 적극적인 언론 활동으로 동사의 주가는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실체는 없지만 현재 원앱을 바라보며 주가가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앱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미국에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FC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40만 대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총 2.4에서 5.6조 원의 총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인텔리안테크의 매출액이 연 1,200억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조 단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앞선 파산 우려 때문이라도 원앱의 프로젝트 진행 자금력이 충분한가입니다. 자금력의 경우 원앱을 새로 인수한 영국 정부와 인도의 바르티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 국가적으로 자체 위성 확보를 위해 투자했고 또 실제로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프로젝트를 포기할 확률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텔리안테크가 컨셉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20년 3분기 기준 VSAT의 총 생산 능력은 연간 4,236대로 앞선 최대 승인 요청 40만 대에 한참 미달합니다. 하지만 공시에 따르면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현재 공장 가동률이 70%인 것을 감안하면 오로지 원액용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연간 10,000대의 총생산 카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원앱이 요구하는 생산 능력은 연간 4만 대로 동사의 지속적인 공장 설비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동사의 자산이 줄었고 부채가 늘었지만 이는 코로나로 주 사업인 선박의 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본팀은 현재까지 실질적인 타격이 유의미하지만 선박 업황이 개선될 것이고 4분기부터 원앱 기존 계약 수익이 조금씩 일시될 것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개선되어서 꾸준한 공장 설비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도 실적에서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다면 공급 능력 확대에 의문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슈를 기반으로 DCF 밸류에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원웹 글로벌 인터넷 링크가 글로벌 신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한 PER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파라미터에 민감하게 밸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변수로 기간은 원웹 기간 중 가장 폭발적인 확장이고 실질적인 매출이 나올 것이라 기대되는 기간인 4년으로 선택했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은 ASP의 매출액과 주주목 비율을 곱해서 산출했습니다. ASP의 경우 기존 3억보다는 규모 경제와 기술 이슈가 덜 반영되었다고 생각해서 1억을 산정했고, 연도당 판매 수는 21년 2만 대에서 매년 5천 대씩 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또 주주목 비율은 성공적 생산 가정하에 이전 당기 수익률, 이익률을 모두 상회할 것이라 판단하여 10%를 부여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할인율의 경우 개별 기업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CAPM을 통한 산정이 아닌 팀이 생각한 개별 위험에 대해 개별적으로 산정했습니다. 먼저 원웹 프로젝트 자체가 정상적으로 기대에 맞게 진행되지 못할 위험을 20%로 부여했습니다. 처음인 글로벌 시장의 실패율 부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소프트뱅크 주가 하락 수준을 변동성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테나 공급 능력 확대에 따른 부채나 자기 자본의 감소와 같은 위험을 5%씩 상승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설비에 대한 대출 이자율이 1.5에서 2% 정도지만 증설 시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 현금 흐름이 불확실하여 5%로 주었습니다. 기존 산업은 13,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원앱 때 주가가 빠지면서 가격이 폭락하였는데 그 당시 저점인 13,000원을 온전한 기존 산업인 해상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산정하여 적정 주가 92,000원, 업사이드 포텐셜 25%로 바이를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발표를 준비하면서 팀원들이 느낀 한계점이나 생각들로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